안녕하세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 김정훈입니다. 제가 이제껏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저보다 훌륭한 지식을 가진 선생님들도 있고 또 뛰어난 기술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보다 더 행복한 의사는 아직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오늘은 국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무언가 더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뒤늦게 의과대학 공부를 시작해서 저보다 12살 나이가 적은 띠동갑 친구들과 함께 의과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의과대학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모교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는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말기 암 환자 같은 아주 몸이 쇠약해진 환자분들한테서 동맥피를 뽑는 것이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몸이 불편하고 많이 아프신데 그런 분들은 맥박이 희미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 피를 뽑기가 어렵고 세 번, 네 번 이렇게 여러 번 주사 바늘을 찔러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더 편안하게 검사할 수 있을까 궁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지시가 있고 나면 한 5분 정도 일찍 가서 환자분들의 기록을 보고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검사 때 이런저런 점들이 안 좋아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시켜드리고 좀 힘들더라도 좀 잘 참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대부분 힘들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이를 꽉 깨물고 잘 참아주셨습니다. 세 번, 네 번 바늘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잘 참아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끝나고 나면 환자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잘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험해져서 환자분들이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거나 충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환자가 불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평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환자는 불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검사를 참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상황 속에서는 의사들은 늘 피곤하고 바쁜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불안을 가라앉혀드리면 지금 환자와 의사 간에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치의를 맡고 있는 동안에 유일하게 목숨을 지켜내지 못했던 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환자분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주 희귀한 병이긴 합니다. 가벼운 경우는 그냥 다리에 가벼운 마비 증세가 있고 끝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환자분처럼 아주 진행이 빨라서 온몸에 힘이 없고 눈도 보이지 않고 목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경우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을 만났을 때 약 병이 난 지 2년 정도 지나셨는데 다리는 거의 움직일 수가 없고 팔도 조금밖에는 못 움직이고 앞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실제로 이분에게는 재활을 해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을 약 5개월간 돌보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급성 악화를 2번 겪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의 급성 악화 기간 동안에 강력한 주사제를 써서 병을 최대한 늦추는 것, 그리고 관절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근육이 일정한 양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재활 치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 환자분에게 좀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낸 것이 이분 신체 기관 중에 유일하게 멀쩡한 곳이 귀였습니다. 듣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좋아했는데 매주 그 MP3에다가 그 가수의 노래를 담아서 이 환자분 귀에 이어폰을 꽂아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저의 또 다른 하나의 치료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제 인생의 스승이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하나씩 담아서 그 환자분에게 또 들려주고 했습니다. 저는 약과 또는 주사 이런 것만으로 치료가 다 된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런 것들도 좋은 치료 효과가 있어서 그 환자분은 그 음악이나 말씀을 들을 때 늘 만족한 웃음을 띠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갑작스럽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저는 그때 외박 허가를 받아서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환자분이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환자분이 밥맛이 없는 상태였는데 환자의 보호자분이 죽을 싸와가지고 이 죽을 먹이다가 그만 죽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질식을 하게 된 겁니다. 제 대신 당직을 보고 있던 선생님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래도 워낙 뇌 손상이 많이 진행됐던 환자분이기 때문에 결국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그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로 마지막 여생 중 한 달은 중환자실에서 기계와 함께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주치의를 맡고 있는 동안에 그 두 번이나 그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게는 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우에 가까웠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 환자를 위해서 좀 더 해줄 것이 없을까? 그렇게 궁리하던 끝에 저는 그 환자분들의 부모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딸을 먼저 보낸 그 부모님들의 마음의 상처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깊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에 대한 마지막 치료는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딸을 보내야 했던 그 아픈 상처를 안고 또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 환자분 무덤 앞에서 꼭 읽어달라고 제가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편지를 건넨 것이 제가 그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치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의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생명을 살려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의사의 본분이고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라도 생명을 지켜내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죽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의사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것도 의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주가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성탄절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성탄절은 바로 그 환자분을 떠내보낸 전공의 1년차 때 성탄절이었습니다. 재활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부분 그 병실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재활 치료를 받을 때만 이제 치료실에 가서 운동을 하곤 하는데, 성탄절이 되면 모두가 들뜨지만 그분들은 그날은 재활 치료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병실에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무료하고 심심한 성탄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에게 뭔가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 보니까 그 성탄절 당일에는 과장님도 병원에 나오시지 않고 선배님들도 병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큰 재활병동에 의사라고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회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 혼자 할 때 가장 행복한 회진을 한번 해보리라고 마음을 먹고 성탄절 전날 환자분들에게 카드를 썼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입원 환자가 한 40 내지 50명 정도 되었었는데 밤을 새워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면서 내년에는 꼭 지팡이를 떼고 걸어봅시다. 내년에는 콧줄을 빼고 입으로 죽을 한번 먹어봅시다. 내년에는 휠체어에 혼자 힘으로 한번 옮겨 앉아봅시다. 이런 새해의 치료 목표들을 써가면서 환자분들에게 카드를 썼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카드를 쓰고 난 다음에 그 카드를 빨간 보따리에 담고 나니까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그 가운을 걸치고 머리에는 이제 빨간 모자를 쓰고 또 빨간 산타 보따리를 메고 아침에 회진을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성탄절 카드를 건네면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병실을 돌면서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의사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인생에 잠을 못 자서 가장 피곤했지만 그렇지만 가장 행복했던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카드를 쓰는 대신에 몇 시간 더 잠을 잤더라면 제가 이렇게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차피 시간은 다 흘러가는 것인데 흘러가는 시간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편안하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종종 선택의 순간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궁리합니다. 어떻게 무언가 더 해줄 것이 없을까? 내 앞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런 궁리를 해보면 뭔가 재미있고 행복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편안함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게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채우는 것은 끝이 없고 또 채워도 만족의 한계가 있습니다. 행복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들여질 때 생기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쓰이는 것,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밑바닥이 없는 나를 위해 편안함만을 추구할 것인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서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여러분도 오늘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